약간의 인내심을 가지고 툴을 쓰는 거에 또 재미를 붙여서 좀 능숙하게 쓸 수 있게끔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weight는 자 이렇게 뭔가 값을 주라고 했지만 그냥 선생님이 1, 네. 여기도 네, height with weight를 1 이렇게 1kg이에요. 웬 1이에요? 네, 웨이트 값은 정수 값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으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무슨 뜻일까요? 네, 지금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인데 버티컬이죠. 선생님 이제 딱 요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웨이트는 지금 이 형제 간에 우리끼리 부모 영역을 1대1 네, 한문철 변호사님이 선생님 그거 가끔 보는데요. 예, 과실이 1대1.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버티컬이잖아요. 그래서 세로로 1대1 영역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렉컨텐트임에도 불구하고, 렉컨텐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크기가 길어졌나요? 예, 아까 그 학생의 질문에 확실한 답이 됐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를 그러면 1대1 말고 2대1 이것도 되나요? 네, 2대1 되지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키가, 이건 지금 방향이 vertical이잖아요. 그래서 키가 2대1 이렇게 돼요. 클릭은 2, 또 클릭은 뭐 조금 다른가요? 어쨌든 2대1 정도의 그런 비중을 가지게끔 네, 이렇게 weight라는 것이 사용이 된다. 이 질문에 좀 답이 되었을까요? 네. 또 깊이 있게 weight를 쓸 때는 height를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하는 것은 뒤에 가서 우리 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너무 많이 XML에서만 머물고 있으면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1, 2, 3. 네, 2주차 수업 슬라이드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또 돌아가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은 이렇게 위젯 변수 선언. 아까 변수와 아이디를 구별하느냐? 그냥 정신없이 썼는데요. 이제 보셔야 해요. 자바 코드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은 클래스 또는 뭐 인티저와 같은 그런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 될 수도 있지만 대문자로 썼다는 것은 스트링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가 클래스 이름이 되고 이것은 사실은 변수라는 말은 적합한 표현이 안 되고 레퍼런스, 객체 레퍼런스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버튼과 레퍼런스, 우리 여기서는 변수 관계죠. 그럼 이 버튼은 더 이상 위젯, XML에서 하나의 화면에 나타나는 위젯이 아니라 얘는 클래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임포트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우리, 그쵸? 그리고 이제 이 변수에 대해서, 자, find view by id를 통해서 XML 문서에 있는 리소스의 id로 버튼 1인 것을 찾아와라. 그리고 이것을 갖고 온 것은, 뭔가, 이 id에 대해서 갖고 온, 뭐 어떤 id를 자바로 갖고 온 어떤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 변수에 대입하기 위해서 캐스팅, 형 전환을 버튼으로 해줘라. 그래서 이게 1단계, 2단계.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변수로 만든 버튼. 여기는 위젯의 ID, 어디에 적혀 있는, XML에 적혀 있는 요 ID 말하는 거죠. 요 ID. 그쵸? 이게 ID예요. 그게 이제 자바로 가서 요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 변수가 여기서 선언하고, 자, 여기서 대입하고, 여기서 활용하는 것이죠. 자, set on click listener. 리스너가 뭐예요? 귀 기울여서 듣고 있다. 뭘 귀 기울여서 듣는데요? 이 버튼이 클릭되기를. 그래서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을 세팅하겠다. 그리고 new 하고 여기에 보면 바로 클래스를 써줌으로써 우리가
객체 하나를 이 자리에서 생성하는 거예요. new dog, new 뭐뭐. 그래서 이제 클래스가 따로 있고 클래스의 생성자를 부를 수 있지만 여기는 클래스의 body를 그냥 그대로 다 붙여 넣어주는 거. 이 문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뒤에서 정리를 할 테니까 오늘은 요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는 다 자동 완성이고 요 부분만 채워 넣어 준 거였죠. 네. 자, 그래서 과제에서도 이제 요 부분에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가 토스트 메시지 만드는 게 가장 기본. C에서는 print F, hello world 뭐 이런 거였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제 토스트 메시지 하나 만들었고 요 코멘트로 되어 있는 이 자리에 홈페이지를 열고 싶으면 이 두 줄이 여기로 들어가면 되고 전화를 걸고 싶으면 이 두 줄이 여기로 들어가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과정까지는 똑같고 여기가 눌렀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교수님 클릭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set on touch listener 이런 거. 그래서 다른 리스너를 여기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빨리 실습해 볼까요? 오늘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서 자바에서 우리가 버튼 2개였으니까 위치 1번의 위치를 잘 봐야 돼. 여기가 1번 1번까지 쓰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기억을 잘 하도록.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버튼이 임포트 되어 있을까요? 여기 눌러보니까 버튼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자동으로 임포트 될 수도 있고 자 BUT 하니까 선생님이 버튼이 나오죠.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은 여기에 자동으로 임포트가 일어났어요. 왜 나만 안 돼가지고 오류 때문에 고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려고 여러분의 순댓국이 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자동 임포트. 지금 잠깐 멈추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한 대답들이 인터넷에 마구마구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팅즈에 가면 appearance 여기 에디터의 제너럴일까요? 네. 네, 에디터의 제너럴에 가면 오토 임포트. 그래서 여기에 add unambiguous import, optimize input 이런 것들을 체크해 놓으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지금 한 번만 할 거라서 자동 임포트 하기 싫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처럼 Alt, Enter 누르면 여기서 커서 놓고 Alt 누른 상태에서 Enter, 그쵸? 자, 여기 예, 지금 여기서 Alt, Enter까지 갔어요. Alt, Enter. 그쵸? 다시 한번 또 본 거네요. 그렇게 해서 임포트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 다 정리가 됐나요? 요거 4개? 네, 다 정리했어요. 안 했다고 생각되면 앞에 가서 조금 들어보세요. 자, 버튼, btn1. 요거는 뭐다? 변수다. 타입은 이 클래스 타입이고, 이 클래스는 이렇게 자바에서 쓰기 위해서 임포트 해놨다. 그쵸? 클래스 이름이. 그 다음에 요 1번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여기 액티비티 메인이라는 것이 무슨 문서의 이름이다? 액티비티 메인 XML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앞에 수업, 다시 1, 2주차 가서 보면 여기서 여기 레이아웃을 액티비티 메인 말고 선생님이 인트로라고 한다는 것이 인도가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인트로를 액티비티 메인 대신에 쓰고 싶으면 여기에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수업을 했으니까 꼭 다시 가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여기에 텍스트로 클릭하는 거는 썩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도 상수값 막 쓰지 말고 샵 define 해서 선행 처리기로 해결될 수 있게끔 자바에서도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미리 아까 질문이 있어서 스트링스에 가면 딱 느낌이 와요. 스트링들, 그쵸? 문장들. 자, 요것만 기억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하나 변수를 상수형 변수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btn name이라고 주고
네, btn name 안에다가 클릭으로 할게요. 클락.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트링 이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기억하지 않아도 자, 여기 XML에 가서 여기 클릭 하나 있고 또 클릭 얘를 바꿔 줄까요? 자, 여기서 내가 지워주고 뭐라고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이 들면 자, 여기 이것까지 컨트롤 스페이스 한번 눌러보세요. 추가할 게 또 하나 있었네요. 컨트롤 스페이스 했더니 이런 식으로 도움말이 다 떠요. 우리는 스트링에 이거 at이라 그랬죠. 어디에 있는 앱 네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스트링에 버튼 네임이 좋을까요? btn 네임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btn 네임이 뭐야? 라고 하면 strings.xml 여기에 가보면 클릭이네.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 해주는 거죠. 학생 질문 중에 이게 있었어요. 그쵸? 예, 이게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앱상의 위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프로젝트에 디렉터리를 쓸 필요는 없고 앱 밑에 res 밑에 values 밑에 strings.xml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디자인에 가보면 클릭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7번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빨리 잡아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번 됐고 여기에 XML 문서 다시 못한 거 여기가 2번이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요 btn1, btn1 아까 그 3단계 자, 여기서 이제 1단계가 우리가 준비가 됐고 요거잖아요. find view by id. 자, 그래서 캐스팅 해주고 find view by id 해준다. 자, 그래서 btn1에다가 자, 이렇게 치면 자기가 알아서 btn1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안 나타났다는 것은 어딘가 오류가 있는 것이니까 끝까지 그냥 가보자 하지 말고 바로 오류가 나타났을 때 꼼꼼히 보면 조기 예방하고 갈 수 있어요. 버튼. 그 다음에 여기 find 조금 더 줄여주면 find view by id. 자, 대문자 r.id. 자, 요거는 이제 버튼 2와 버튼 3인데 더 많이 나오는 게 헷갈릴 것 같으면 여기에 가서 얘가 버튼 2이고 얘가 버튼 3인 것을 한번 확인하는 좋은 습관. 그래서 여기 사라졌어요 하면 다시 뒤로 가서 점 해보던가 컨트롤 스페이스. 그래서 버튼 2. 자, 선생님은 복사하기를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여기에 자, btn2는 거꾸로 버튼이 3이 되네요.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앞에 이것도 2, 3으로 할 걸 그랬나 봐요. 자, 근데 뭐 어느 버튼인지만 알면 되니까 이게 2단계예요. 2단계 됐죠? 2개가 버튼이라. 그 다음에 3단계가 버튼 단계라고 할 걸. 별별 번이 반까지 나왔어요. 그쵸? 3번, 3단계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갔고, 이렇게 왔고, 여기 다시, btn, 컴마 하면은, set on click listener. 자, 요 안에서 new, view 하고, 이렇게 바디까지 있는 애를 택하고, 예, 엔터나 더블 클릭. 자,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요 부분만 체크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코드를, 자, 여기 이제 홈페이지 열기를 하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일일이 입력은 하지 않고, 여러분은 자동 완성으로 단어를 써가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네,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여기다가 그냥 바로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붙여넣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오류가 많이 떠요. 지금 하나하나 입력을 했다고 하면 인텐트만 쳤을 테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오류를 해결했겠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Alt 엔터를 누르시오.
그래서 여기다 놓고 Alt, Enter. 자, 이렇게 하니까 자, 여기에 이제 오류가 하나, 인텐트가 해결이 됐어요. 그쵸? 또 URI가 이렇게 오류가 나온다고 하죠. 선생님 일부러 자동 임포트 안 해놨잖아요. 그쵸? 그래서 Alt 또 Enter 이렇게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URI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이 보이죠? 네.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 입력해가면서 해주면 되고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URI 우리가 메소드 할 때 클래스 이름 클래스 메소드일 땐 클래스 이름 객체일 때는 객체 레퍼런스 여기처럼 요거는 이제 객체의 메소드고 대문자 URI는 위에 보니까 클래스 이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클래스의 parse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미리 한번 사실은 1, 2, 3번 하기 전에 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는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게 좋았는데 선생님이 벌써 코드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쵸?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응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거. 액티비티 안에서 클릭 시 토스트 창을 뜰 수 있게 하는 법. 네, 혹시 이제 선생님 예상대로 자, 네, 여기서 눌렀을 때 토스트 메시지가 나오게 하는 게 맞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예, 이 배경에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 배경이 뭐예요? 리니어 레이아웃이잖아요. 그래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해줘야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 코드에 가서 리니어 레이아웃에 아이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리니어 레이아웃에 아이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아까 아이디가 꼭 필요한 경우는 어디에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렇게 find view by id 이때 아이디가 필요해서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앞에 질문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주죠. 뭐 여기쯤에다가 아이디 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아이디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플러스 아이디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리니어 레이아웃이니까 뭐 LL이라고 할까요? LL1 정도로 해줄게요. 자, 여러분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LL 숫자 1입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여기서 똑같이 1번 자리에 또 레이아웃을 하나 해주는 거죠. 리니어. 그러니까 보통 클래스 이름이 그 위젯의 이름하고 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안드로이드 위젯의 이 이름하고 그쵸? 네, 이렇게 해주면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 여기 임포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L 레이아웃이라고 할까요? 너무 LL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아서 L 레이아웃이라고 하고 자 여기 이제 1번만 만들고 2번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L 레이아웃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까 버튼은 버튼이라고 한 것처럼 여기도 L 하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이 나오고요. 자, find view by id 다음에 r.id 자, 여기서 이제 id로 우리가 등록해 놓은 것이 아까 선생님이 LL1이 해 놓은 거죠. 다시 가서 안 봐도 알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3번은 이 L 레이아웃에 대해서 리스너를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닫을 수 있어요. 코드가 너무 길어지니까 요 열린 부분을 자, 요렇게 마이너스를 누르면 요렇게 닫아지고요. 자, 여기 이제 잠깐 가려줬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 3번에 해당하는 L 레이아웃에 대해서도 set on click listener를 on touch listener 한번 해볼까요? 여기 터치가 뜨네요. on touch listener 이것은 new 하면은 view on touch listener 이렇게 자동 완성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수님 아까하고 다른 것은 여기 리턴 문장이 나타났어요. 자, 리턴의 위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턴하고 이 밑에 뒤에 코드가 있으면 그 코드가 의미가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거, 프로그래밍. 리턴은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만 염두에 둔다면은 이 앞에다가 온 터치는 넣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를 넣어주기 될까요? 온 클릭은 이 리턴이 없어서 편했는데, 그쵸? 그래서 안드로이드 위젯의 토스트 점 메이크 텍스트. 요것만 조금 리턴이 왜 이 뒤에 가야 되는지. 자, 여기 일단은 여기는 이렇게 했더니 다 완성이 덜 된 걸 선생님이 선택했네요. 그쵸? 메시지가 바탕 클릭. 자, 이렇게 하고 자, 토스트가 메시지가 보일 길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스트 점 랭스, 롱, 랭스, 쇼트 이렇게 나오고 점, 쇼. 토스트 메시지 정도는 이렇게 완벽한 자동 완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토스트 메시지를 어디에? 레이아웃에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실행을 해보고 오늘의 마지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누르면 토스트 메시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 바탕 클릭이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XML 문서에서 살펴봐야 될 것들 그리고 자바에서 기억해야 될 1번, 2번, 3번을 버튼뿐만 아니라 레이아웃을 해주는 여러분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터치 리스너까지 가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 버튼 색, Alt, Enter, 임포트, Alt, Enter 이 질문들 지금 여러분이 잠깐 스탑하고 하나하나 해보면 버튼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 얘기고 그쵸? 요거 스트링 요것도 지금 다 대답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확인 문제가 내가 좀 풀어지는지 얼마나 잘 들었는지 네, 선생님이 듣기 중요하다라고 했죠. 확인해 볼까요? 자신과 다른 형제 위젯과의 거리를 둘 때 뭘 썼던가요? 네, 여기 레이아웃 마진을 썼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부모 레이아웃과 자신의 배치를 결정할 때는 이게 이제 그래비티를 쓴다고 그랬어요. 정렬은 그래비티예요. 그쵸? 근데 부모 레이아웃에서 자기의 배치를 결정할 때는 레이아웃 그래비티를 쓴다고 했어요. 그쵸? 네.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이 버튼이 레이아웃 그래비티에서 허리젠탈로 가운데 가 있는 경우죠. 그쵸? 네. 그리고 다른 형제 위젯과의 거리를 둘 때는 마진은 그냥 마진이 없어요. 그래서 꼭 레이아웃을 외워야 될 필요가 없고 속성에 가보면 마진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레이아웃 마진. 그래서 요 버튼이 요 위에 윗부분에 탑 부분에 마진을 좀 둬서 위에 거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했죠. 그래서 마진 그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그래비티 그 다음에 그냥 그래비티를 쓰게 되면 이 버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 글자의 위치예요. 자기 내부에 소속된 것의 위치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비티와 레이아웃 그래비티. 그다음에 버튼의 배경색을 지정할 때는 버튼의 경우엔 백그라운드 틴트였고 레이아웃은 그냥 백그라운드 됐죠. ID 속성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뭔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동작을 하게 할 때,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아이디를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클릭해서 바탕 클릭 이런 뭔가 액티비티를 줘야 할 때는 아이디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좋은 학생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학생이 아니고 학생의 좋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아이디 속성이 언제 필요하냐.
자, 그래서 원래 리니어 레이아웃에는 속성이 필요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을 한다면 필요하고, width와 height 속성, 매치 페어런트, 렉컨텐트 차이 알고, 뭐까지 우리 추가적으로 해봤죠? 웨이트 값이 1대 1. 그쵸? 네, 조금 더 웨이트에 대해서는 뒤에 추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바 코드에서 얘는 변수이고 얘는 id죠. 그쵸? 위젯의 id예요. 이거는 변수로 자바에서 쓸 것이고, 이것은 위젯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XML 문서에서 만든 요 id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바에 와서는 네, 이 자리에 id로 들어가지요. 네. 근데 여러분이 다 정리가 됐을 거예요. Alt1은 프로젝트 구조, 앱 구조가 보이는 이 트리가 보이게 하는 거, 아닌 거. 그 다음에 Alt Enter는 임포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버튼이라던가, 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던가, URI라던가 이런 클래스를 쓸 때 기본적으로 임포트 안 돼 있을 경우에, 오토 임포트가 안 되어 있을 경우, 오토 임포트 어떻게 하는지도 알았어요. 그쵸? 컨트롤 Alt O는 어떤 것이었나요? 임포트의 경우에도 내가 쓰지 않는데 여기에 이렇게 색깔이 회색으로 바뀌어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쫓아내야 될 때. 쓰지 않는 코드 없애줄 때. 컨트롤 Alt L은 예, 들여쓰기 등 이렇게 포맷 정리해 줄 때. 네, 그래서 이제 4번에는 필요한 속성 경우는 액티비티 코드에서 동작을 지정하기 위한 거죠. ID 속성이 꼭 필요한 경우. 그리고 5번에 리니어 레이아웃 속성으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는 레이아웃 위드, 하이트,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 6번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요. 7번은 변수는 버튼 1, 그 다음에 id는 여기서 btn1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lt 1은 프로젝트 윈도우를 보거나 또는 토글로 숨기거나, 자, 그리고 Alt Enter는 클래스를 임포트 하는 기능, 자동 임포트를 설정하는 것도 잠깐 전에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컨트롤 Alt O는 불필요한 임포트나 구문을 지우는 거, 컨트롤 Alt L은 들여쓰기와 줄바꿈 등 코드를 정리하는 네, 이런 기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과제를 리뷰하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